쉽고 재미있게 교육에 대한 감을 찾아드립니다. 교사가 풀어보는 교육에 대한 뒷이야기, 교육 감. 네, 25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간 빨래가 마르지 않아 결국 에어컨을 설치한 안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한테 나이스 마감만 하고 말만 하고 정작 본인은 안 하는 박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컨디션도 기분도 바닥인 아니다. 바닥을 뚫고 내려간 최쌤입니다. 네, 다들 이제 힘드시죠? 다들 우리 지금 몇 화째 지금 힘들다는 얘기만 거듭하고 있는 것 같은데 1학기 마지막 이제 촬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 끝나고는 8월에 돌아올 것 같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좀 바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3주간의 소식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번 교육감 선거의 화두였죠. 기초학력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기초학력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후보들의 어떤 공약 중 하나로 이제 꼽혔고, 그리고 이제 지금 교육감님들이 바뀌거나 새로운 교육감 그 임기가 출발을 했으니까 그런 정책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조금 먼저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도 소식인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부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강수 제주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제주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지난 2019년 폐지됐던 초등학교 고학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내년부터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지필평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늦게까지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요. 2019년도에 폐지되면서 이제 없어졌는데 지금 거의 한 3년 정도 만에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그런 중간기말고사뿐만 아니라 학력 진단평가도 다시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전학년과 중학교를 대상으로 진단평가가 시행되고요.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전수조사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수위는 학력평가가 폐지된 이후 기초학력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고 진단평가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밝혔고, 그리고 또 강원도에서도 지금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강원도 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도단위 학업 성취도 평가가 진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교육감직 인수위도 이제 이런 내용 같은 것들을 이제 좀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지금 시간으로 발표를 했겠네요. 그렇게 또 한다고 예정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조금 우려되는 바가 있죠. 사실은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결국엔 또 다시 경쟁 교육이라든가 좀 수월성 교육 이런 쪽으로 가지 않나 싶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 이렇게 되면은 그냥 사실 공부 잘하는 몇몇 학생들 빼고는 모든 아이들을 되게 열등한 친구들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교육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와 관련해서 또 약간 이제 통계 자료가 있는 기사가 하나 나와서 그걸 좀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저번에 뭐라고 했죠? 줄여서 사곡생. 사걱세라고 했죠. 네, 사교육 걱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유기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경쟁교육 고통지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좀 슬픈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어 6월 13일부터 2주 동안 전국 학생 5,000명 가량과 학부모님들 1,800여 명을 조사를 했는데요. 학생답자 25.9%가 학업 성적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으로 자살을 생각해봤다고 답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2.8%는 심지어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고 치밀하게 생각했다고 밝혔으며 1.6%에 해당한 학생은 시도까지 해봤다고 답해서 좀 슬픈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급별로 또 이제 초등학교 27.4%, 중3 50.4%, 일반 고등학교 63% 순으로 학업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영재학교 특목고 및 자사고 학생들은 72.4%가 공부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의 원인은요, 이제 뭐 나 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신감 상실, 이게 이제 모든 학교급에서 70% 이상을 이제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상급 학교 입시의 부담, 대학 서열화가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수면 부족이라든가 그리고 뭐 경쟁 교육 대학 입시로 고통받고 있다 이런 응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부모분들도 되게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고통을 느끼는 이유가 자녀 성적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고요. 또 사교육비 지출 부담 이런 것들을 주 요인으로 이제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 걱정은요, 이제 그 국가는 향후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립할 국가교육 발전 계획에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학생들이 좀 고통받지 않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이와 약간 궤를 좀 같이 하는 내용이 있죠. 좀 경사 중에 하나인데 사실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조용하게 지나간 것 같아요. 필지상 수상을 했죠. 허준희 교수가 필지상 수상을 했는데 이게 수학계 최고의 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생각보다 약간 뭐 저희가 그냥 학교에서 느끼기에 뭐 나루호 같은 걸 발사했을 때 막 과학계에서 막 정말 모두가 막 정말 막 동요하고 막 뿌듯해하고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을 느꼈다면 이게 수학계라서 그런지 필지상 수상은 정말 굉장히 조용했죠. 조용하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아 그거 뭐 그사세지 그냥 잘하는 애들끼리 그냥 하는 그런 건갑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사실 또 우리나라 교육에서 수학을 다루는 그 태도죠. 방식과 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학생들이 학창 시절을 공부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잘 평가받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좀 안타까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게 약간 뭐 수학 교육이 어렵고 그래서 수포자가 많다 이거다기보다는 경쟁이라는 체제라든가 평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식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이런 거를 보면 좀 제 생각에는 이런 학업 성취도 평가를 굳이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학업 스트레스건 저런 문화건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이제는 교육감 선거가 그렇게 어쨌든 결론이 났잖아요. 아이들만 불쌍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아이들의 스트레스 지수만 더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좀 그런 게 막 저가 고등학교 때가 이제 십몇 년 전이잖아요. 그때랑 달라진 게 별반 없다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음,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드디어 이제 그 저희 위에 있는 사장님이 취임을 하셨죠. 네,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장상윤 차관님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이제는 네, 볼 수 드디어 없겠습니다. 이제 네.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이 됐는데요. 사실 저희 학교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받으신 분들이 교육부 장관의 이름이 없는 차관의 이름이 써 있는 상을 받으셨는데 좀 늦게 받았어야 했나? 네. 박순애 후보자가 첫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래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안을 제가를 했고요.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청문회가 없는 거라고 합니다. 왜 대통령들이 다 그렇지? 운이 좋았네. 이 사람은 문제도 많았는데 어쨌든 네. 청문회에서 창피도 안 당하고 네. 잘 됐네요. 네. 그래서 취임식에 앞서 박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이제 곧이어 열린 국무회의에 국무위원으로 처음 참석하면서 그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라서 말하기가 되게 좀 어려운데 어쨌든 박순애 장관님은 자율성, 창의성, 공정성을 기조로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대학 운영 전반에 기존 규제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얘기하신 말씀은 미래 사회를 이끌 핵심 인재를 키우기 위해 새 정부 교육 개혁의 첫걸음을 과감하게 내딛고자 한다. 특히 교육이 국가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자율, 창의, 공정의 미래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박 총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반도체 인재 양성이에요. 반도체에 되게 집착을 하는 것 같은데 10년대야 뭐야. 네. 교육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인재 양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라라는 윤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여기 관련된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고 이제 계획을 하고 추진할 계획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상 최고로 치솟은 사교육비 문제, 그리고 코로나19로 심각해진 이제 학력 격차 문제, 또 이제 시급한 과제가 되었고요. 또 고교 학점제를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 문제, 자립형 사립고 그러니까 자사고와 국제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여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대학 개혁 문제, 특히 등록금 인상이 이제 계속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당면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사실 반발이 거세죠. 이제 가장 큰 게 음주운전의 논란이 있는데요. 서울 교사노조는 4일 성명을 내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장관이 음주운전한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퇴직교원 포상 신청자 376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포상에서 제외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꼬집은 것 같고요. 또 뭐 음주운전 외에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논문 중복 재개라든지 정부 용역 과제 하는데 배우자를 참여시키는 등 여러 가지 갑질 논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교조에서는 음주운전 이력 장관의 교육공무원 인사총괄이 힘을 받을 수 있겠냐. 자질 논란으로 이미 지도력을 잃은 교육수장 임명 강행은 우리 교육의 방향성 상실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했고요. 한국교총은 임명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청문 절차 부재로 소신과 비전을 확인하지 못해 아쉽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직무에 임해달라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게 바로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약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으면 웃기겠다. 이제는 징계하면 안 되죠. 자기가 했는데 그쵸. 뭔 낯으로 합니까, 사실. 이게 보통 저 이제 보니까 청문회를 거치는 후보가 있고 음. 가끔은 좀 안 거치고 대통령이 좀 임명하는 후보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과정은 저는 뭐 평가를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이 좀 후보자의 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명도 유연하게 없었고. 뭐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이제 인사를 진행하다 보니 좀 이렇게 좀 그 소리가 나오지 결과가 않나. 뭐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이건 네. 뭐 대통령이 감싸 안고 갈 일이겠죠. 뭐 정치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어쨌든 판단을 했고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 아무래도 교육 쪽 장관이니까 윤리성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될 텐데 네. 찾기가 어려우신가 봐요. 학교 현장에 많이 계실 텐데 네. 그러니까요. 학교 현장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교육부 장관님이 늦게 된 이후로 그래서인지 지금 좀 이슈들이 네. 좀 많은데요. 다음 소식도 약간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큰 관련이 있다고 지금 찾아보니까 또 밝혀졌어요. 사실 저희 교육감에서 유초중고 교육에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일부를 이제 떼어서 지방 대학 등 고등교육에 사용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반도체? 네, 반도체. 수도권의 반도체학과 그리고 뭐 등록금은 그렇지만 안 내리겠다, 규제를 풀어주겠다. 인상하겠다. 뭐 그런 우려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정부는 7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를 활용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드디어 신설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내국세 20.79% 그리고 유아교육 특별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교육세로 구성된 교육교부금은 사실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유초중고 교육에 좀 투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교육세 전입금은 5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정부는 이 중에서 유아교육 특별회계 전출금인 1조 7천억 원을 제외한 올해 본예산 중에서는 그러니까 3조 6천억 원을 대학교 등에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반 이상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보면은 사실 교육교부금은 2000년에는 14조 9천억, 2010년에는 32조 3천억, 올해는 65조 1000억으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사실은 조금 그래요. 학력 인구가 34% 감소했지만 교육 교부금이 4배 증가했다. 이거는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 공격을 했다면은 이해하지만 맞아요. 교육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납득이 뭐 쉽게 가진 않습니다. 기재부나 행안부에서 이런 그쵸. 얘기했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어쨌든 뭐 교육부 왈 4배 가량 증가했는데도 초중등 교육이랑 고등 평생교육, 그러니까 대학교 교육, 평생교육 분야에는 투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육을 일단 투자로 보고 네, 있는 것 투자라는 같습니다. 단어가 참 가성비 뭐 이런 건가요? 네. 교원단체들의 반발도 당연히 이어졌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총은 근거도 이유도 없이 교부금을 개편하는 것은 지금도 열악한 유초중등 교육 환경 개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간 갈등만 증폭시키지 말고 필요하다면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을 제정해서 그쪽은 나름대로 확충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육 예산이 10년 전보다 2배 늘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 예산도 2배로 증가했다. 학생 수가 감소했지만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수, 학급 수, 교원 수는 늘어난다. 재정 수요는 더 늘어나고 있고 더 쾌적한 교실, 더 안전한 교실, 더 첨단 교실 환경 구축을 위해 예산을 더 투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아직 교육 환경이 매우 낙후되어 있다면서 투자가 더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도 교육 예산이 계획적으로 집행되어야 됐는데 2년 연속 이어진 세수 축의 오류로 대규모 추경이 발생했고 시도교육청 추경을 통해서 내려온 예산막 떠넘기기를 부담으로 안았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할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깎는 기회로 삼으려 한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이다. 거기에 기획재정부에 이어서 교육부 장관까지 거기에 동참했다고 하니 더욱 기가 막힌다. 라고 했었는데 사실 교육부 장관이 이제 임명이 되고 나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박순애 이제 교육부 장관과 현안 감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박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기초학력을 회복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이다. 언론에서 진보 보수 교육감 하면서 서로 다름을 내세우지만 아이들을 향한 마음에는 진보 보수가 따로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비공개로 간담회가 진행되었을 때는 뭐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사용처를 이제 대학까지 확대하는 거에 반발을 하셨는데 거기에 명확한 입장을 내지도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초등, 중등 그리고 고등교육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의견을 수렴해서 대안을 찾겠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네, 말. 저도 하겠습니다. 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제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이 아직 안 됐으니 교육재정에 관해서라도 교육재정 대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자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교육부에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조금 우려스럽기도 하고 좀 속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인 면은 교육감님들이 좌우 상관없이 또 합심하셨다. 지금 이 상황이면 교총 정교조도 합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통합이 이루어지는 건가? 에휴. 마음이 아프네요. 네. 네, 다음 내용도 좀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이 내용 때문에 선생님들끼리 모였을 때 이 이야기가 빠졌던 적이 요 사이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선생님들끼리 뭐 회의든 뭐 저녁 식사를 하든 뭘 하든 뭐 이 얘기는 꼭 빠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이제 그 교회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장기간 등교하지 않은 초등학생 조양에 이제 전남 완도에서 가족들과 함께 실종이 됐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좀 사망한 사건이었는데요. 이제 그걸 관련해서 이제 교육부에서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담임교사가 주 1회 이상 학생의 안전을 확인할 것을 권고하기로 처음에는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권고를 했다가 지금 사실은 강제가 권고가 됐죠. 아니라 그냥 공문이 내려왔죠. 현재는 공문이 내려와서 연속 5일 이상 장기 가정 체험학습 신청 시 보호자가 정기적으로 담임교사와 통화하는 데 동의하는 내용의 안전 확인 방안을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를 했습니다. 학교장은 승인서를 통해 보호자가 학생 안전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체험학습 이후 학생이 담임교사 통화에 응하지 않으면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개최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역시 강제성은 없죠. 통보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그럼 동의 안 하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이런 것도 사실은 조금 웃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역시 또 모든 교원단체가 또 합심해서 이제 또 여기에 목소리를 냈는데요. 교총에서는요.
교사가 중간에 연락해도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대응은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다. 실효성도 없는 의무를 부과해 책임만 넘기는 조치를 중단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교사 노조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교육부와 일부 언론이 체험학습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해당 사건이 학교의 책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하는데도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교조에서도 이제 입장을 냈는데요. 교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은 차치하더라도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민원과 갈등을 피할 수 없다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책임 전가식 면피 행정은 교원들의 저항과 학부모의 비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보면서 이제 저희가 뭘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대책이 아니잖아요. 이게 좀. 보여주기 식이죠 뭐.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한다고 해서 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전날 어떻게 아이는 잘 살아 있죠? 어머님 아이 목소리 좀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사실 우스갯소리인데 인터넷에 보니까 2032년쯤 교사는 어. 교정의 체험학습 간다 하면 집에 채무 관계 이행 그것도 다 받아야 되고 코인에 투자를 하셨는지 뭐 감정 분석 결과도 받아야 되고 우울증은 있는지 있는지 없는지. 없는지 다 하고서 네 승인 되셨습니다 해야 될 것 같다고. 정말 필요한 거면 하겠는데 굳이 필요는 없는데 그냥 순수하게 일만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설 그러니까 실효성이 개인적으로 뭐 사건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제 계기 삼아서 좀 더 안전한 길을 만들자라는 거는 사실 모든 분야에서 그래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쵸. 모든 걸 미리 챙길 수가 없었으니까 음.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인데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라는 대응이 이게 맞는지는 의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로 다 가져오잖아요. 사실 저는 이거 요즘 보면 이제 돌봄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뭐 아침 급식 얘기도 나오고 학교로 다 가져오는데 조만간 우리나라도 약간 고대 스파르타처럼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가 애를 데려다가 다 키우지 차라리 않을까. 그렇게 합시다, 제발. 그래도 스파르타는 강하게 키웠어도 됐던 거 아니에요? 여긴 강하게 또 네. 키우면 키우면 안 안 되잖아. 돼. 아, 맞네. 스파르타 이렇게 애가 떨어뜨리지 왕이어야 않나? 돼. 네, 일단. 네. 아, 그러니까 뭐 다 학교로 넘겨서 돌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퇴근해서 애들을 볼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게 먼저인 것 같은데. 부모님이 뭐를 배우러 가느라고 돌봄에 맡기는데 왜 안 맡아주냐라고 민원을 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핑계가 아니라 그렇죠. 가요. 뭐 아유 몰라.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좀 이어서는 이것도 조금 얘기들이 좀 많았었어요. 네. 한번 네, 저도 네. 며칠 전에 들었는데, 근데 이게 뭐 교권 침해 사안인지 갈등 사안이 이렇게까지 퍼진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사건? 이 사건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할머님이 손자가 핸드폰을 안 가져온 걸 알아서 아무도 없는 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아이 핸드폰을 찾은 거죠. 근데 이제 못 찾았죠. 근데 약간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학교 문이 안 잠겼나라는 그게 조금 궁금하긴 했었고요. 근데 이 할머니께서는 누가 훔쳐갔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훔쳐갔으니 담임 보고 이제 그 훔쳐간 애를 잡아달라라고 하셨던 것 같고, 이 정황상. 담임선생님, 요즘은 저희가 애들이 이렇게 훔쳐갔다고 해서 그걸 뭐 가방을 뒤진다거나 누구한테 말해라 이런 게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는 없었던 것 같고, 그런 말들이 오가면서 이제 갈등이 심화돼서 이제 또 학교 측, 그러니까 이 선생님께서 할머니를 고소하신 거죠. 무단 침입으로 학교에 무단 침입을 했다라고 이제 고소 고발을 이제 들어가게 된 거고, 그 얘기를 들으면 뭐 또 굳이 이런 생각이 또 들잖아요. 어쨌든 뭐 상황 그래요. 근데 그렇게 고소 고발까지 들어간 선생님에 대한 비난 여론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나중에 그 휴대폰이 어떤 학생의 신발 주머니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할머님은 거봐라 이제 훔친 거 아니냐.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 휴대폰 주인, 그러니까 할머니의 손주겠죠? 이 아이가 자기가 잘못 실수로 거기에 넣어놨던 거라고 이제 밝혀졌어요. 그렇게 해서 밝혀지면서 그 신발 주머니의 학생의 어머님께서는 지금 교사가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다. 그 아이도 그 신발 주머니에 자기가 넣었다, 실수로 넣었다라고 이미 말했고, 어머님, 그 선생님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도 다 얘기했는데, 이제 할머니께서 그렇게 선생님에 대해 뭐 서운하다거나, 뭐, 그냥 경찰에 신고해라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하는 거는 그건 이제 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교사를 옹호하는 입장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유리한 대로 서로 얘기를 했겠죠, 아, 서로 네. 다. 근데 이게 저는 약간 교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조금은 아주 연관이 없다고는 생각을 못한 게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하도 자꾸 막 약간 꼬투리 잡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애시당초 그냥 법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는 선생님들이 이제 좀 생기기 시작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이가 뭐 떠들거나 하면 이렇게 좀 훈계나 훈육으로 좀 했다면 이제 바로 너 수업권 침해야 뭐 이런 식으로 뭐 몇 번 이상 이렇게 되면은 뭐 이만저만 사안에 의해서 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애가 작정하고 말 안 들으면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현재 그 선생님은 학교에 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어떤 교육 활동을 진행하거나 이런 부분은 또 없어지게 돼서 네. 이제 그 신발 주머니 그 예, 어머님께서는 어, 이 지극히 평범한 일로 교사는 반을 떠나게 됐다. 다른 아이들은 코로나 이후 첫 운동회를 담임 교사 보내지 못했다. 그렇게 교사를 이제 옹호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저는 있다고 이런 합니다. 기사에서 누가 제보를 했는지도 나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음, 만약에 이거를 잃어버린 그 할머니 측에서 처음에 악의적으로. 형사 이거군요. 고발을 받았기 때문에 나 이랬다 하고 한 건지, 아니면 음, 정말 어떻게 기자가 알아서 쓴 건지, 음, 아니면 교사 쪽에서 한 건지, 그랬을 리는 없는 것 같지만, 음. 아니면 B군의 어머니, 그 신발 주머니 어머니께서 한 건지 해야지.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사실 끝까지 다 읽어보고 자세히 안 보면은 선생님이 고발한 버린 그냥 그렇죠.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돼, 별일 아닌 건데 선생님이 어, 고발했어. 냉소적이라 해야 되나? 그냥 되게 차가운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 음, 이렇게 그냥 어느 방에나 있을 것 같은 거를 굳이 이렇게 기사까지 써가지고. 네. 이런 문제가 기사가 된다라는 게 좀 그것도 웃기죠 사실. 신기한 것 같아요. 신기한 사실인가? 그러니까 고소고발이라는 점이 굉장히 특이한 일이니까 기사화가 되긴 교사는 했겠지만, 고소고발도 하면 안 된다고 음, 생각하는 건가? 여론은? 약간 막 그런 거지. 아 그래도 같이 있는 애 뭐 할머니인데 어떻게 뭐 그거보다는 교사가 고발하는 건 거의 없으니까요. 저- 교사가 학부모 고발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그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서로의 점점 더 관계에서. 그러니까 너무 많아지겠죠? 쉽게 하면 안 되지만 음. 필요한 경우에 굳이 교사라고 해서 그 관계가 있다고 해서 참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맞아. 합니다. 이게 네, 요즘 또 요것도 그 교권 관련해서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거 말고 다른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권 관련해서도 네. 교권 관련해서 제가 좀 다른 소식 몇 가지를 더 전해드릴게요. 네. 뭐 교권 침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그걸 넘어서서 일단 범죄. 뭐 교권 침해가 범죄에 들어가진 않죠? 원래 지금까지는. 네. 근데 엄청난 범죄가 일어나서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세종의 한 고등학교 학생 2명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교사들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돼 퇴학과 강제 전학 조치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종교육청은 고등학생 A군이 지난달 3일 학교 교실에서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학교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같은 수법으로 불법 촬영한 또 한 명의 학생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교사 5-6명을 불법 촬영했다고 조사가 되었는데요. 학교는 곧바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서 퇴학 처분을 그리고 강제전학 조치를 각각 학생들에게 내렸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현재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요. 휴대폰을 압수해서 경찰은 더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뭐 구체적인 혐의 사실, 뭐 개수라든지 뭐 사진의 장수라든지 뭐 이런 거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배워갖고 근데 저, 이런 경우에 그런 음. 거죠. 고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근데 저 신규 때 들었는데, 남고에서 남학생들이 여자 선생님 대놓고 성희롱하고 이랬는데, 그걸 교무실에서 얘기했더니 남자 선생님들이,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넘어갔다고 하는데, 저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한 사람도 고소해야죠. 맞아. 이런 게 퇴학과 강제 전학 조치가 됐다는 게 그래도 10년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전 더 세게 때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얘네들은 범죄를 저지른 거지 학교 안에서 일어난 범죄라고 그냥 학교위원회에서 끝내버리는 게 말이 그러니까. 됩니까? 그러니까 뭐, 범죄랑 교권 침해는 좀 구분도 해야 될 것 좀 같고. 다른 학교로 보낸다든가. 학교에선 퇴학, 강제 전학을 해. 대신에 추가적인 벌도 받아야 되는 거죠. 사회적인. 그쵸, 그쵸. 음, 게다가 고등학생이라며. 그럼 이제 촉법소년도 아닌데. 응. 어쨌든 반대인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60대 여성 여교사가 자신의 반에 있던 짧은 머리 여학생이, 너무 웃겨요. 자신의 반에 있던 짧은 머리 여학생인데 자기 반 학생인데 여학생이 남학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뭘 또 만지지? 애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아니 나이스에 저희 학교 생활기록부에 뭐 여자다 하고 올라왔으면 여자지. 그럼 그게 남자 아닌가 하는 걸 왜 확인을 합니까? 근데 기간제 담임 교사였다고 뜨는데 이게 고결이었는지 처음 간 날이었나? 아무튼 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였다고 합니다. 판결문에서 급식실 계단 앞에서 11살 비양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 그리고 이 초등학교는 급식 시간에 성별대로 따로 줄을 선다고 해요. 근데 머리가 짧은 비양이 여자 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너 남자 줄에 서라고 지시를 했대요. 비양은 본인이 여자가 맞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애초에 그쵸. 의심을 하지 말고 의심을 품고 비양의 몸을 훑어보면서 여자 맞냐라고 말하면 손으로 신체를 만졌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의 주장은 자기가 시력이 나빠서 비양이 여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서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져 순간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것이라고 했다고 해요. 분명을 좀 성의 있게 하셨으면. 어쨌든 피고인은 이런 말 하면 저도 고소당하나요? 아니요. 이 사람한테 자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그분 이거 안 들으실 거라 괜찮아요. 피고인은 아동이 특별히 보호를 받아야 되는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도 어쨌든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했다면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답니다. 다행이네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미성년자이므로 사실 건강한 정체성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교사를 용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스스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43년간 교육자로 재직한 공로로 훈장을 받는 등 피고인은 성실하게 교직에 종사해왔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여성이고 여자애니까 또 조금 더 편하게 갔던 것 같아요. 굳이 이제 이분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이제 훑어보기까지만 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의심을 한 것 자체가 어. 아니 참 근데 범죄를 어쨌든 저지르고 나서 성인지 감수성 연수를 들으면 교육을 받고 잘못을 반성하면 봐줍니까? 그럼 사람을 죽여놓고 생면종중 무슨 뭐 이런 거 좀 보면은 뭐 양형에 좀 감형해 줍니까? 그냥 뭐 나이도 많으시고 처음이고 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원래 초범은 좀 양형해 주잖아요. 네, 그래서 물가 상승으로 학교 급식, 식자재비 부담도 같이 가중되고 식자재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이제 인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 2분기 생활 필수품 평균 가격 상승률은 9%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전교조는 현재 초등학교 한 끼 식품비는 2,500원에서 3,000원 수준인데 여기에 9%의 인상률을 적용하면 2,700원에서 3,300원 정도가 돼야 겨우 1학기와 비슷한 수준의 이제 급식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무상급식 질담보를 위해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무상급식비, 식품비 증액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방교육 교부금도 줄어드는데. 교부금을 대학교에 넣을 게 아니라 그거에서 자율적으로 여기에 몇 퍼센트 쓰라. 네. 비율만 정해주고 했어도 교육부에서 이렇게 욕을 먹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잘 못한. 네. 어쨌든 그래서 일단 각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제주도에서는 46억 원을 증액해서 급식 단가를 24% 올리기로 했고요. 서울시 교육청도 2학기 예산을 98억 인상해서 9월 추가 경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중 2곳을 제외한 곳에서 모두 급식비 예산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렇게 정부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라는 요구에 대해 무상급식은 지방 3으로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협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이라서 각 교육청에서 검토하거나
지자체와 협의해 방안 마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니네가 알아서 해라. 부부금을 딱 쓰면 좋을 거거든요, 여기가. 그러게요. 그러게 당장 급한 게 애들 학부모님들 밥인데. 교육부 때문에 교부금을 뺏어가서 급식을 하느라 세금이 늘어납니다. 이런 흐름이 될까요? 좀 모르겠- 어쨌든 지방에서 지방 사무라고 하더라도 무상급식, 의무급식이 상식이 된 수준에서 교육부에서 니네가 알아서 해라, 우린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는 국민들이 가만히 이렇게 그렇구나 이러진 않을 것 저는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결같다고 느낌이 드는데요. 이 모든 뉴스에서 교육부 역할이 한결같다. 뭔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반도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이런 느낌만 든다고 해야 되나? 이내 먹거리를 지금은 먹지 마. 미래에 먹어. 어. 6일 지방선거 벌써 2달 가까이가 돼가는데요. 네. 시도교육감 임기가 시작이 됐죠. 7월 1일자로 시작이 됐는데 교육감 선거를 바꾸자는 법안이 벌써부터 발의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번 선거에서 깜깜이 선거다. 누군지도 모르고 찍었다. 뭐 그제서야 이름을 처음 투표장에서 봤다. 뭐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이거를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같이 팀을 이루어서 출마하는 러닝메이트로 바꾸자는 법안입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감 방식을 러닝메이트로 바꾸자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장 그리고 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 한 명을 지정해서 같이 입후보한 다음에 팀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뭐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도 부족, 정책에 대한 무관심으로 사실 이게 진정한 교육 주민 참여를 통한 교육자치 실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선거 비용을 과도하게 쓰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저 인지도만 높이기 위한 그런 그쵸. 교육과는 관련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러닝메이트제를 하면은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방교육 정책을 실행하는 제도라고 주장을 했고요. 사실 시도교육감 사이 그리고 시도지사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줄여서 교육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왜 이제 갑자기 이렇게 내놓냐 하는 것은 지금이 가장 적기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거의 10년 가까이를 진보교육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해 왔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교육감 선거제도 변경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심으로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보수 진보가 거의 8대 9로 비슷비슷하게 됐겠다. 그리고 깜깜이 선거다 이런 게 이슈로 방송에서 빵빵 터졌기 때문에 반발이 커지면서 제도 한번 바꿀 수 있겠는데 하는 환경이 갖추어졌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런 거죠. 뒤늦게 법안을 발의하면은 선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할까봐 선거 끝나자마자 지금 얘기해서 바꿔놓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벌써 교육감 선거 개정안이 한 15건? 15년 동안 10건 정도가 발의가 됐지만 대부분은 그냥 뭐 나중에 얘기하자, 더 얘기해보자, 협의해보자 하면서 없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죠.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투표 후에도 내가 누구 뽑았지? 하는 그것도 모르는 현상이 지금 전국적으로 나오는데 선거의 본질적인 의미가 훼손된 상태가 아니겠냐. 직선제가 15년째인데 이런 식의 선출을 반복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선거 과잉에 불과하고 이런 대안을 찾아서 실행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러닝메이트는 지난 선거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고 사실은 뭐 진보든 보수든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막 찍는 거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렇게 근데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당의 색깔을 띠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육감조차. 지금도 당의 색깔을 띠면서 선거 운동을 하거든요. 빨간색, 파란색을. 그러니까 이렇게 본격적으로 당의 이름을 써가면서 하는 거 되잖아요. 그렇겠죠. 뭐 내가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인데 이 사람은 당은 아닌데 그냥 나랑 같이 합니다. 한다고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같은 당 후보다 이렇게 하지. 음. 근데 저는 항상 교육감 선거에서 우려되는 거는 학부모님들의 선택, 조화, 개인의 한 명으로 선택해. 그 피해는 오로지 아이들이 본다는 뭐 피해도 있고 뭐 혜택도 있지만 그렇죠. 그거에 대한 판단을 깊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무나 누군지 모르고 깜깜이 인식이 바뀌어야지 제도가 바뀌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관심 없는 게 자랑입니까? 관심이 없는 게 문제예요, 진짜 교육감이.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자리가 분명한데 아, 그래서 어떻게 한 학기 또 진행해 보니 어떠셨나요? 올해는 아니 그러니까 이번 학기는 유독 더 쉽게 지친 느낌이랄까요? 맞아요. 좀 시작부터 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시작부터. 올해는 뭔가 좀 일도 많았고 음. 뭔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막 신나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이야. 그냥 맞아. 모든 사실 뭐 이런 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애들 가르치는 것도 옛날에는 그래도 막 신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냥 요즘은 그냥 시간표가 얘네가 할 시간이니까 그냥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맞아. 준비는 뭐 열심히 했긴 했지만 재미가 없네요. 막 하는 것도 그렇고. 매너리즘에 왔나? 맞아. 나도 가끔 요즘은 이번 학기는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뭐야. 계단을 걸어 내려가고 있는데 뭐 때문인지는 기억이 안 나. 그 3층에서 2층으로 이제 교무실로 이렇게 걸어 내려가는데 야, 내가 직업은 교사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거든요. 교사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교육적인 고민을 막 빡세게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냥 할 일을 다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음. 뭐 의욕이 엄청 막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느낌들이 좀 저는 드네요. 모든 꿈을 버렸어요. 무슨 꿈? 뭐 꿈이라기보다는 막 이것저것 해보겠다는 그런 활발한 욕심들? 버리지 마. 어쨌든 난 이렇게 제일 무기력할 때 파견 갔던 것 같은데. 책을 보고 있기가 싫은데요. 아니 너무 학교를 벗어나고 싶어서. 돈이 이 있으면 그냥 쉬었겠지만. 그쵸. 이 직업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음, 좀 있어요. 요즘은 음, 평생 할 건 못 되겠구나. 음. 담임을 다시 하면 좀 원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그 생각도 했답니다. 담임을 그건 다른 이유 때문에 아니야. 담임을 좀 하면은 그냥 조용히 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수 있을까? 나의 교실에서 뭐 교실에서 그거는 나의 몫만 음, 해내면 되잖아요. 음, 그냥 뭐 됐든 잘 됐든 그냥. 그렇죠. 맞아요. 버거운 역할에 너무 처해져 있나 지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게 어른들 대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건 확실한 거. 음.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이게 대부분, 물론 애들도 마찬가지. 대부분 괜찮은데 한두 명이 그냥 다 뒤집어 놓잖아. 애들도 어른도. 쌤은 어떠셨나요? 네. 그냥 저도 약간 꾸역꾸역 지낸 느낌이었어요. 제가 학교에 좀 일찍 오거든요. 1학기부터 한 10월까지는 새벽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한 7시 40분이나 50분에 오려고 하는데 10월, 11월부터는 그 이제 늦어져요. 피곤해지니까. 그리고 이제 뭐 한 12월쯤에 지치니까 지각 한두 번 하고 그냥 이렇게 끝나는데 올해는 이미 1학기 때 일찍 일어나는 것도 진작 힘들어지고 뭐 6시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학교에 일찍 오지도 못하고 최근에는 겨우 8시 반 출근 시간까지 겨우 시간 맞추고 막 이래서 왜 이러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하고 체력이 너무 딸리나 막 그냥 그나마 애기들이랑 노느라고 저는 그나마 애들 때문에 교실에서 버티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뭐 누가 날 뭐 되게 힘들게 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약간 아 올해는 뭔가 꾸역꾸역 지내는구나 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진짜 중요한 것들을 내비두고 나머지를 다 좀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정리할 때 좀 정리하고 음. 쉴 땐 쉬고 근데 참 그 욕심이란 게 또 맞아. 방학 때 그래서 뭐 하시나요? 저는 베트남을 가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어요. 지금 솔직한 아 마음은 진짜? 지금 당장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를 좀 벗어나고 싶고 그래서 혼자 방학하고 다음 주에 응. 좀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져볼까. 여길 벗어나서? 저 지난 방학 때도 혼자만의 시간 가지지 않았어요? 약간 매번 반복되는 것 그때는 같은데. 너무 필요하진 않았는데 아, 이번엔 올해는 진짜 너무 필요했구나. 필요하네요. 여기 음, 있으면은 미쳐버릴 것 같은. 음, 어디로? 오늘 이거를 들고 복도를 걷다가 이걸 갑자기 집어던지고 싶은데 근데 간신히 참았어요.
아무튼 이번에는 또 어디 시골로 좀 가볼까. 음. 도시를 지난 거기 가봤으니까. 일주일, 2주 너무 길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정도. 좀 혼자 또 2주 있으라니까 또 미쳐갈 것 같고. 아, 한 일주일 정도 가서 방학 계획이 어떠신가요? 저도 뭐 딱히 계획이 거창하진 않고 저는 속세를 벗어나 산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럼 같이 어. 자연에 가시면 되겠네. 네, 템플 스테이 이런 거 가세요. 저는 산을 좀 갔다가 나는 자연인이다 찍으면 네. 돼. 산에서 개인적으로 전파도 좀 안 터졌으면 좋겠다. 핸드폰을 두고 가세요. 우리 교실에 가세요. 전파 안 아. 터져요. 아, 전화 안 됨. 가까운 곳에 있었구나. 음. 아, 입장료가 입장할 때 QR 코드를 써야 된다 해서 인쇄해서 인쇄해서 안 되는 건 없답니다. 아, 나의 마음의 문제였구나. 음. 좋습니다. 쌤은 방학 때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별로 없어요. 이번 방학은 없고 그냥 진짜 쉬고 싶죠? 땅 박혀서 공부해야겠다. 공부는 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별로 길지도 않아요. 저희 다음 주에 방학인데 그 다음 주 주말은 그냥 지나가겠죠? 평소 때처럼. 그러고 나면 1, 2, 3주 정도야. 계약하는 주는 또 약간 방학 같지가 않잖아. 곧 학교에 가야 될 것 같고 가서 교실 정리도 한번 해야 되고 이러니까. 사실 꿈이 있어요. 베트남에 개학 전에 가거든요. 그쵸. 그때 코로나에 걸리는 거? 아니, 걸리고 싶진 않은데 음.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좀 한 5명 나와서 도시를 봉쇄해줬으면 좋겠다. 못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휴양지 섬에서. 거기서 강제로 그냥 있는 거야. 뭐 호텔에 있든 뭐 바다에 있든 얼마나 좋습니까? 한 그럼 2주 정도만. 돌아올 때까지 다 계약을 다 함께 연기해야겠다. 아니죠. 그러면 요번에 깨달은 거 학교는 누가 없어도 잘 돌아간다. 아니야, 혼자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방학 동안 교육계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교원 인원 정원 감축한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또 전교조에서는 교육부에 가서 그 앞에서 또 집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인원 감축하고 연금 개혁하고 교부금 뺐고 근데 너무 개혁적인 거 아닙니까? 대통령과 그 정부 구성원들이. 원래 그렇게 원래 해야 그런가요? 예. 이제 얘기를 들으면 안 되지. 들으면 업무 추진을 못 하니까. 너무 막 확 바뀌는 느낌이라서 원래 이렇게 막 개혁적인가 했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학기 하면서 사실 이제 두 분이 되게 바쁘셨어요. 엄청 바쁘셨고 나도 바빴어 나름. 나도 바빴어. 나도 바빴는데 그냥 내가 여기 모였을 때 드는 느낌이 나는 그냥 좀 죽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두 분 오면 막 와 진짜 시체야 벌써. 나는 그냥 나 아직 살아는 있는데 죽을 것 같은 느낌이었고 두 분 막 그 이제 같이 학년에서 그러니까 같은 좀 메이트로 같이 좀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파트너로 약간. 그러니까 막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의 막 죽어서 오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면서 이제 뭘 어떡하지 말면서 막 이런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또 두 분 되게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제가 그래서 이제 요즘 뉴스를 막 찾잖아요. 찾는데 그러면서 들었던 게 작년에 내가 너무 꿀 빨았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작년에 거의 저랑 햇쌤이 바쁘다는 이유로 박쌤이 거의 모든 뉴스를 다 찾아주셨어요. 그 작년에 여기 그 뉴스 대본을 보면은 다 박쌤 이런 그래요? 식으로 네, 기억이 안 뉴스가 다 나는데. 들어가 그랬군. 있었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뭔가 말만 했던 것 같아요. 밥 뭐 먹을까 막 이런 소리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틀을 만든 게 사실 최쌤인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시간이 조금 남아갖고 그거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편하게 잘 돼 있는 거야. 그 뉴스 찾는 게 생각보다 조금 이게 손이 많이 가. 나는 사실은 우리가 편집을 하니까 편집이 제일 손이 많이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하고 얼개를 짜고 이런 과정이 생각보다 되게 손이 많이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난 한 20년 정도 꿀을 좀 많이 빨았구나 이러면서 아닙니다. 좀 다음에도 바쁜 거야 뭐. 다음에도 좀 아무튼 좀 잘 쉬고 오셔서 일단은 올해는 좀비처럼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재밌었어요.
근데 그만큼 너무 재미가 있어서 그런지 너무 다이나믹해서 그런지 좀 많이 소진이 되어버린 느낌이고 회복이 되는 거는 뭐 방학이라는 좋은 기회로 됐으면 좋겠고 이번 학기에 깨달은 것이 있으면 힘들면 그 어느 것도 되지 않는 하다못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단어도 떠올리지 않고 말도 더듬게 되고 또 네. 그리고 운도 나빠져요. 그리고 불행도 겹쳐와요. 그건 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운도 나쁘고 불행하고 말도 못. 저 갈비뼈도 부러졌거든요. 운도 지시리도 없죠. 이제 좋아질 거야. 오늘 저녁부터.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잖아요. 초밥을 먹으러 갑니다, 여러분. 맛있겠다. 부럽죠? 네. 이번 학기 뭔가 잘 많이 이렇게 뉴스 찾는 거 진짜 잘 못해가지고 저야말로 와서 말만 한 지 한 몇 주 된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도 좀 있었고, 네. 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어. 왜 이렇게 힘들지? 그냥 나는 그래서 계속 늙어서 그런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빨리 기운을 좀 차려서 방학 동안 운동을 좀 해야겠네요. 왜?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어. 작년에 그래도 운동을 했잖아요. 뭔가 마음이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운동을 하니까 운동 좀 해오세요. 마이크 끄지 마시고 인사해야지. 그러면 이제 2학기 때 보기로 하고 방학 잘 보내시고 이 영상도 안 봤으면 좋겠어 선생님들은 그냥 쉬시느라고. 네. 네. 저희는 안 볼게요. 네. 제가 카톡방에 링크 올릴게요. 방학 잘 보내세요.